안녕하세요, 여러분. ASMR 법전낭독입니다. 오늘은 형사소송법을 읽어볼 텐데요. 양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총 9편에 걸쳐서 나눠서 올려보겠습니다. 오늘은 제1편, 제1조부터 제46조까지입니다. 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채널 유지에 원동력이 됩니다. 제1편 총칙, 제1장 법원의 관할, 제1조 관할의 직권조사. 법원은 직권으로 관할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2조 관할 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 소송행위는 관할 위반인 경우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제3조 관할구역 외에서의 직무. 제1항 법원은 사실 발견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관할구역 외에서 직무를 행하거나 사실조사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항 전항의 규정은 수명법관에게 준용한다. 제4조 토지관할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 제2항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는 전항에 규정한 곳 외에 선적지 또는 범죄 후에 선착지로 한다. 제3항 전항의 규정은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항공기 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5조 토지관할의 병합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한 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이 있는 법원은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다. 제6조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토지관할이 다른 여러 개의 관련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은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한 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토지관할의 심리분리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 사건이 동일 법원에 계속된 경우에 병합심리의 필요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분리하여 관할권 있는 다른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제8조 사건의 직권이송 제1항 법원은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제2항 단독판사의 관할 사건이 공소장 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한다. 제9조 사물관할의 병합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법원 합의부는 병합관할한다. 당 결정으로 관할권 있는 법원 단독 판사에게 이송할 수 있다. 제10조 사물관할의 병합심리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 사건이 각각 법원 합의부와 단독 판사에게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는 결정으로 단독 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제11조 관련 사건의 정의 관련 사건은 다음과 같다. 제1호 1인이 범한 수죄 제2호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제3호 수인이 동시에 동일 장소에서 범한 죄 제4호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작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 제12조 동일사건과 수개의 소송계속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법원 합의부가 심판한다. 제13조 관할의 경합 같은 사건이 사물관할이 같은 여러 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한다. 다만 각 법원에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은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관할 지정의 청구.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관계 있는 제1심 법원에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에 관할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호 법원의 관할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 제2호 관할 위반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사건에 관하여 다른 관할 법원이 없는 때. 제15조 관할 이전의 신청. 검사는 다음 경우에는 직근 상급 법원에 관할 이전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도 이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호 관할 법원이 법률상의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는 때. 제2호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는 때. 제16조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 신청의 방식. 제1항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을 신청하려면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바로 위의 상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 공소를 제기한 후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을 신청할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접수한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의 2. 사건의 군사법원 이송.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신급의 군사법원으로 이송한다. 이 경우에 이송 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이송 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제2장 법원 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제17조 제척의 원인. 법관은 다음 경우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제1호 법관이 피해자인 때. 제2호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 제3호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 후견 감독인일 때. 제4호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때. 제5호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으로 된 때. 제6호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 제7호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 제8호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이거나 피고인, 피해자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법무법인 유한, 법무조합, 법률사무소, 외국법 자문사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합작 법무법인에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 제9호 법관이 피고인인 법인, 기관, 단체에서 임원 또는 직원으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 제18조 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 제1항 검사 또는 피고인은 다음 경우에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제1호 법관이 전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때. 제2호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제2항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법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제19조 기피 신청의 관할 제1항 합의법원의 법관에 대한 기피는
그 법관의 소속 법원에 신청하고 수명법관, 수탁판사 또는 단독판사에 대한 기피는 당의 법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항 기피 사유는 신청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제20조 기피 신청 기각과 처리 제1항 기피 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거나 제19조의 규정에 위배된 때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 제2항 기피당한 법관은 전항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지체 없이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 전항의 경우에 기피당한 법관이 기피의 신청을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결정이 있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21조 기피 신청에 대한 재판 제1항 기피 신청에 대한 재판은 기피당한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제2항 기피당한 법관은 전항의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3항 기피당한 판사의 소속 법원이 합의부를 구성하지 못하는 때에는 직근 상급 법원이 결정하여야 한다. 제22조 기피 신청과 소송의 정지 기피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20조 제1항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소송 진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3조 기피 신청 기각과 즉시 항고 제1항 기피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2항 제20조 제1항의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제24조 회피의 원인 등 제1항 법관이 제1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사료한 때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제2항 회피는 소속 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3항 제21조의 규정은 회피에 준용한다. 제25조 법원 사무관 등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 제1항 본장의 규정은 제17조 제7호의 규정을 제한 외에는 법원 서기관, 법원 사무관, 법원 주사 또는 법원 주사보와 통역인에 준용한다. 제2항 전항의 법원 사무관 등과 통역인에 대한 기피 재판은 그 소속 법원이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단 제20조 제1항의 결정은 기피당한 자의 소속 법관이 한다. 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제26조 의사무능력자와 소송행위의 대리 형법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범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그 법정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리한다. 제27조 법인과 소송행위의 대표 제1항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법인인 때에는 그 대표자가 소송행위를 대표한다. 제2항 수인이 공동하여 법인을 대표하는 경우에도 소송행위에 관하여는 각자가 대표한다. 제28조 소송행위의 특별대리인 제1항 전 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을 대리 또는 대표할 자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피해자를 대리 또는 대표할 자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검사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2항 특별대리인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대리 또는 대표하여 소송행위를 할 자가 있을 때까지 그 임무를 행한다. 제29조 보조인 제1항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 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보조인이 될 수 있다. 제2항 보조인이 될 수 있는 자가 없거나 장애 등의 사유로 보조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가 보조인이 될 수 있다. 제3항 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층급별로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4항 보조인은 독립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장 변호 제30조 변호인 선임권자 제1항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2항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 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31조 변호인의 자격과 특별변호인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단 대법원 이외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함을 허가할 수 있다. 제32조 변호인 선임의 효력 제1항 변호인의 선임은 신급마다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 공소제기 전의 변호인 선임은 제1심에도 그 효력이 있다. 제32조의 2 대표 변호인 제1항 수인의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재판장은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대표 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신청이 없는 때에는 재판장은 직권으로 대표 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3항 대표 변호인은 3인을 초과할 수 없다. 제4항 대표 변호인에 대한 통지 또는 서류의 송달은 변호인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제5항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피의자에게 수인의 변호인이 있는 때에 검사가 대표 변호인을 지정하는 경우의 일을 준용한다. 제33조 국선변호인 제1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1호 피고인이 구속된 때 제2호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제3호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제4호 피고인이 듣거나 말하는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 제5호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 제6호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제2항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청구하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3항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34조 피고인 피의자와의 접견, 교통, 진료 변호인이나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가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나 물건을 수수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진료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 서류 증거물의 열람 복사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 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제2항 피고인의 법정 대리인 제28조에 따른 특별 대리인 제29조에 따른 보조인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로서
피고인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자도 제1항과 같다. 제3항 재판장은 피해자, 증인 등 사건 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 복사에 앞서 사건 관계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항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조치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제36조 변호인의 독립소송행위권 변호인은 독립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5장 재판 제37조 판결, 결정, 명령 제1항 판결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구두변론을 거쳐서 하여야 한다. 제2항 결정이나 명령은 구두변론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항 결정이나 명령을 할 때 필요하면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제4항 제3항의 조사는 부원에게 명할 수 있고 다른 지방법원의 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 제38조 재판서의 방식 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하여야 한다. 단 결정 또는 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재판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조서에만 기재하여 할 수 있다. 제39조 재판의 이유 재판에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단 상소를 불허하는 결정 또는 명령은 예외로 한다. 제40조 재판서의 기재요건 제1항 재판서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재판을 받는 자의 성명, 연령, 직업과 주거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2항 재판을 받는 자가 법인인 때에는 그 명칭과 사무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3항 판결서에는 기소한 검사와 공판에 관여한 검사의 관직, 성명과 변호인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1조 재판서의 서명 등 제1항 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2항 재판장이 서명 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다른 법관이 서명 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재판장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3항 판결서 기타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재판서를 제외한 재판서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서명 날인에 가름하여 기명 날인할 수 있다. 제42조 재판의 선고, 고지의 방식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공판정에서는 재판서에 의하여야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재판서 등본의 송달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3조 동전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재판장이 한다. 판결을 선고함에는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44조 검사의 집행지휘를 요하는 사건 검사의 집행지휘를 요하는 재판은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한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5조 재판서의 등본 초본의 청구 피고인 기타의 소송관계인은 비용을 납입하고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46조 재판서의 등초본의 작성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은 원본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등본에 의하여 작성할 수 있다. 네, 여기까지 ASMR 법전 낭독이었습니다. 오늘도 ASMR 법전 낭독과 함께 여러분의 합격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